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좀 직접 그러면 해법이 무엇인지 지금 저희가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빌라왕 사건이 오늘 저희가 들은 소식은 20대 빌라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또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이 사건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1,100채 정도 이제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이제 빌라왕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네.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 쪽에 이제 수십 채를 오피스텔 또 이제 뭐 그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돼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현재 피해 금액만 한 100억 정도가 되는 이제 사건으로 좀 심각하죠. 네. 아이고. 빌라왕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조직적인 뭐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 20대 그 사망자도 보니까 집주인 상황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더라고요. 작은 빌라 세 들어 살면서 그 고지서 같은 것도 이제 미납된 곳들도 쌓여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전세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본을 거의 없이도 이제 무자본 갭 투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빌라를 수십 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분은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세금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서 뭐 이런 이제 수십 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되는 자기의 자본이 없이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거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까? 아니면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결과 이렇게 잃은 겁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사실 그동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내가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 사례는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하면 일단 세입자가 보증공사에서 그 보증금 돌려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보증보험을 이제 회사에 청구를 하려면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걸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려면 이제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된 상황에서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지 통보 대상 자체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연결했던 그분 사례거든요. 허그 네. 보증보험공사 여기에 이행 청구 접수를 해야 되는데 상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청구도 못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 상속인 분들이 3개월 내에 뭐 한정 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 대위 등기를 대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등록세나 이런 세금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상속 대위 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가 이제 상속 포기나 뭐 한정 승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또 법원에 이제 재산관리인 선임을 요청을 하셔서 이제 빌라 경매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죠. 상속 대위 등기라는 건 뭔가요? 이제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신해서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런 경우에 얘기하죠. 상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깡통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 대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재산 관리인 선임 절차로 가서 법원에서 이제 재산 관리인이 대신 경매 붙인다거나 뭐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재산관리인이 돼서 인을 선임해서. 선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분이죠. 그분은 재산관리. 대부분 뭐 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매에 붙여져도 세금 먼저 체납을 하게 되잖아요. 세금 먼저 내고 나면은 못 받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당해세예요. 당해세라는 거는 사실 이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보증금보다 우선 순위로 이제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해세라는 건 이제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 대표적으로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보증금보다 뒤에 발생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경매나 공매에 붙여져서 낙찰을 받는다. 근데 그 낙찰 대금에서 세금을 상당 부분 가져가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서만 이제 임대차 보증금 변제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부처에서
뭔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세금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기재부에서 대책이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입법이 완료가 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해세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 이전에 이제 발생한 거는 뭐 선순위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것까지 이제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추징해 간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이제 판단에서 그 이후에 확정일자 받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입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증보험 들어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에 안 든 분들은 앞서도 저희가 피해자 연결했을 때 들었지만 아예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뭐 임대차 계약 자체가 이제 종료되지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제 보증금을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네네. 받을 가능성이 높으시죠. 예. 근데 이제 보증보험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결국에 이제 소송을 진행하셔서 판결 받아서 강제 집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임대인이 체납된 세금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세금이 먼저 이제 배당이 되고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은 사실 조금 불분명해질 수가 있는 거죠. 소송을 누굴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나요? 소송은 일단은 지금 임대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을 하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을 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속을 다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이제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그럼 됩니다. 그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기간이 대략 그럼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근데 일단은 재산관리인이나 뭐 상속인들을 일단 파악하는 절차부터 뭐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재산관리인 선임에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면 또 이제 6개월에서 1년이고 경매 절차가 또 1년 걸리거든요. 그럼 이게 다 해결되려면 거의 2, 3년은 걸려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장에 지금 그 피해를 겪는 분들이요. 전세금 못 받은 상태에서는 지금 머무는 집에 있는 게 최선책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게 대항력을 또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또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다른 곳에 또 전세를 얻을 만한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머무르시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뭐 이런 절차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게 피해자가 대부분이 이제 20, 30대들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거 다 알아보고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깡통 전세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선순위 뭐 근저당에 있으면 그거랑 내 보증금 합한 금액의 한 70% 정도 집값에 그렇게 되는 경우 깡통 전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이 타겟이 되는 게 사실 시세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시세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그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보셔서 그 소유자와 실제로 계약하는 자가 일치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근데 필요가 나중에 있고. 우리가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이게 임대인 변경을 원래 뭐 네. 통보할 의무 자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통보를 안 하고 잔금일에 이제 임대인을 자력이 없는 이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세 사기 수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사실 이제 좀 그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특이하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변경한 경우에 곧바로 통지를 해주게 하면 그러면 임대인 바뀌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제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특이하게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부가 관련 대책들을 좀 내놓긴 했는데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조치는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도 도움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경매나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미납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임대차 보증금 변제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좀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임시 주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자,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오신 김예린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